김재민의 헤어스쿨. 건강한 두피와 윤기나는 모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김재민의 헤어스쿨. 5번째 수업은 헤어 드라이어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샴푸제 선택이었습니다. 본인의 두피에 맞는 샴푸제 선택에 의해서 얼만큼 청결하게 이루어지는지 샴푸제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 방송은 샴푸제 선택에 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샴푸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영양 공급편이었습니다. 두피를 관장하는 토닉과 모발을 관장하는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양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고요. 네 번째 방송이 헤어 에센스였습니다. 모발을 더욱 윤기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였죠. 지금까지 김재민의 헤어스쿨에서는 샴푸부터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의한 순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그 5번째 순서로 모발을 건조하는 헤어 드라이기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헤어 드라이기를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구비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 정말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은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떠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차후에 어떠한 것들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이 드라이기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두피를 말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듬균의 증식을 여러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습하게 놔두면 곰팡이균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는 얇은 모발을 만들게 되고 두피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각질도 많이 쌓이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헤어 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드라이기 많이 사용하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릿결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드라이기와 그 다음에 전문가가 생각하는 드라이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를 한 번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헤어 드라이기 하면 브랜드가 굉장히 회사 많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볼 수 있는 게 유닉스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파나소닉, 조아스, 그 다음에 요즘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로벤다 수입품인데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JMW라는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기는 일반적으로 유통되어지는 시장을 보면은 첫 번째로 좋은 드라이기는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이제 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기 제품 많이 파는 하이마트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미용실, 그리고 인터넷이나 홈쇼핑,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 보면 미용 재료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입하게 되는 게 유통 경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가정용으로 구입하시면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용실에 가셔서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드라이기를 쓰는지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는 드라이기를 추천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라이기의 종류를 보면 가정용, 그 다음에 전문가용, 그 다음에 드라이기가 2개가 붙어있는 트윈 드라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원적외선 드라이기도 있고요. 음이온 드라이기도 있고,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모발을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르는 동시에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특화되어 있는 성분, 기술력으로 모발을 좀 더 덜 손상되게 하고 더 윤기나게 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만큼 모발을 윤기나게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이따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기 이제 가격대가 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문가용은 한 12만원대까지 있고요. 일반 가정용은 한 15,000원대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5,000원짜리 사고 얼만큼의 효과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드라이기가 합선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 하나 고치는데 10,000원 넘거든요. 그럼 15,000원짜리 드라이기 사서
10,000원에 AS를 하면 그냥 드라이기를 하나 새로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면 쌀수록 저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무래도 중가 이상의 것을 쓰는 게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15,000원부터 한 120,000원 선까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럼 샀던 건 얼마짜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000원부터 120,000원대 중에 그럼 왜 120,000원짜리는 그렇게 판매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드라이기의 가장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모터입니다. 모터. 다른 드라이기보다 좋은 모터를 사용하는 거는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 유해 물질, 그리고 뭐 전자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저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에 주점을 두고 가격대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BLCD 모터라는 것입니다. BLCD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기가 우리나라에 한 대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오늘 가져왔는데, 이 BLCD 모터는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저전력으로 고성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전력으로 정말 센 열을, 그 다음에 센 바람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파라는 부분에서도 저전자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BLCD라는 모터는 JMW라는 드라이기에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고 미용 시장이 많이 이제 나와 있죠. 저는 JMW라는 회사와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가 현장에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 고객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왜 좋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품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전자파가 많은 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전자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들은 그 앞에 있으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전자레인지도 돌리는 거는 매일 하지 않잖아요. 또 장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뭐 1, 2분 아니면 3분 안에 뭐 해동을 하거나 뭐 가열을 하겠죠. 근데 핸드폰이라던가 헤어드라이기는 매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면서도 머리 위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건 헤어드라이기와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안 좋아요. 전자파가 많이 나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딘가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내가 왜 아픈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헤어드라이기를 저는 한 10분 이상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두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전자파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따가 나중에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머리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드라이기를 해야 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좋고요. 멀리 떨어져야. 자, 보세요. 멀리서 떨어져야 되려면 이 바람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깨도 아플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헤어드라이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리는데 이걸 한 머리를 다 말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 한 1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전자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겠죠. 또한 어깨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게 또 안 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손만 대충 말리다가 끝. 다 말랐겠습니까? 여자분들 머리 숱도 많고 막 머리도 긴데 다 안 마르거든요. 본질적인 거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터가 좋은 거, 바람이 센 거, 저전력인 것, 그리고 머리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5분 안에 되도록이면 머리를 다 말리는 거. 그러니까 드라이기를 5분 이상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롤링 드라이를 하는 건 앞머리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뭐 고데기라던가 뭐 우리 흔히 매직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바람에 의한 열에 의해서 전자파를 덜 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팁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헤어 드라이기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두피를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발, 그 다음에 모발 끝, 순,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드라이기를
두피부터 말리고 중간을 말리고 끝을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해서 말리는 게 좋죠. 겉에서만 하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두피 속을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드라이 하시기 전에는 항상 타올로 두피를 꾹꾹 좀 닦아주시고 모발도 좀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비는 거는 안 좋죠. 왜냐하면 큐티클이 다 일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발은 물기 있는 상태가 가장 예민한 상태니까 되도록이면 토닥토닥 두드려주거나 꾹꾹 눌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모발 끝에는 수분이 조금은 남아있어야 좀 윤기나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되 두피, 모발 중간, 그리고 모발 끝순이라면 끝에는 수분을 좀 남겨주고 에센스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윤기나는 머릿결 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말리시면 아무리 수분이 증발되잖아요. 그러면 건조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끝에는 좀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모발 끝까지 완전히 건조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수분 부족, 그 다음에 건조, 푸석거림, 그 다음에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드라이 끝까지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끝에는 에센스라든가 왁스 처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셨던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두피는 냉풍으로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샴푸를 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두피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찬바람으로 말리시면 두피의 냄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같이 말리잖아요.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두피는 선풍기를 이용해서 찬바람으로 말리시면 더 좋고요. 그럼 냄새가 덜 나겠죠. 따뜻한 바람으로 빨리 말리면 유분기가 금방 증발하기 때문에 그 두피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발은 헤어 제품을 바른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를 두고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발을 20cm 이상 온풍으로 말리잖아요. 근데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가정용 드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용사 전문가용 드라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하고 중간 바람하고 센 바람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기 온도는 가정용은 2개밖에 없습니다. 찬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발을 말리시는 데 있어서 뜨거운 바람은 볼륨을 살리기에 좋고요. 찬바람은 윤기를 배가시킵니다 라고 하는데 찬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드라이기에. 쓰레기 같은 드라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드라이기에 찬바람이 없다는 그냥 손상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이기가 65도에서 한 8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열이 낮다는 얘기죠. 열이 낮다는 거, 바람이 낮다는 건 계속 말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기 시간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바람이 어느 정도 센 바람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찬바람이죠. 그리고 중간바람. 그러니까 중간바람인 것으로 살살살살 말려주면 웨이브를 부시지 않을 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찬바람은 두피, 중간바람은 웨이브를 구기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 뜨거운 바람은 생머리라든가 모발 끝에 그 위에 중간 부분을 말리는 거죠. 말리실 때 20cm 띄고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3가지가 있는 게 있죠. 찬바람, 중간바람, 뜨거운 바람.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뜨거운 바람의 온도는 1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이 100도에서 140도 사이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헤어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 전문가 드라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이게 원적외선 드라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할로겐 램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로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원적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원적외선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만큼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이기를 쓰고 있지만 적외선을 쓰면은 윤기가, 원적외선 쓰면 윤기가 많이 난대요. 근데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쓰시는 데 의해서 여기에 포인트를 주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찬바람, 중간바람, 뜨거운 바람. 근데 이제 찬바람 할 때는 원적외선이 안 나오고요. 그냥 뜨거운 바람 할 때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램프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할 건 아니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히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 JMW 드라이기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드라이기가 바로 그 BLCD라는 모터를 이제 장착하고 있는 드라이기죠. 수명도 굉장히 길고 가격대도 굉장히 비쌉니다. 8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게, 바람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낮은 바람과 센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센 바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전문가용 드라이기 센 바람의 2~3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말릴 수가 있고요. 찬바람도 굉장히 세게 말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리로 가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하나만 올렸을 때 바람입니다. 자, 이 소리와 일반 전문가 가장 세게 올렸을 때 소리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최고로 올리면 굉장히 날카롭고 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LCD 모터를 사용하니까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높으니까 열이, 그 다음에 바람이 되게 세게 나온다는 거죠. 가장 강점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냉바람으로 해도 이 2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20cm 이상 떨어져서 말리려면, 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말리려면 바람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JMW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쓰시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가격대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하나, 이런 것들은 AS가 잘 돼야 돼요. 전자제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성 이런 제품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AS가 잘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기 제품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유통 경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에서 산 거는 뭐 그 AS 잘 되겠죠. 근데 인터넷 홈쇼핑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용 재료상 이런 데서 산 제품은 AS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냥 이거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S가 잘 돼야 되는데, 뭐 가서 맡기면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AS가 잘 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본체나 케이스에 있는 그 연락처를 잘 가지고 있다가 전화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얼만큼 AS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0원짜리 드라이기 사고 AS 하는데 10,000원이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보관하실 때 가장 많은 AS의 문제점이 이 노즐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접촉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켰을 때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 노즐이 텐션감이 없으니까 이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관하실 때 한번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살짝 밑에를 한번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냥 감아서 드라이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시던지. 근데 욕실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욕실은 습하니까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항상 코드를 빼시던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느슨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드라이기를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 드라이기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추천할 수 있는 드라이기는 JMW 드라이기. 이는 좋은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저전자파가 나오고, 그리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전자파로 인해서 5분 이상의 시간이 들었을 때 전자파를 쓸 수 있는 게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AS도 잘 되고 좋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가격대가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심을 해보셔야겠지만, 과연 두피와 머릿결이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 JMW 드라이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두피하고 그 다음에 윤기나는 모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기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도 쓸 수 있고요, 남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헤어 드라이기하고 그 다음에 두피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찬바람으로, 냉풍으로 말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풍기가 있는 곳에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같이 또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드라이기는 정말 그 가정용 찬바람 안 나오는 그 드라이기는 정말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여행용 갈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작으니까 가져가서 쓰는 거. 근데 그런 거는 미용사가
그 샵에서 해줬던 스타일 재현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3단계가 다 있는 거. 냉풍, 중풍, 강풍. 이게 있는 걸 쓰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또 좀 더 진보되고 싶다 하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거, 뭐 파나소닉, 필립스 뭐 이런 브랜드들 안에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보다 좀 더 나는 또 좀 더 진화된 걸 쓰고 싶다 하시면은 BLCD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시면 샴푸부터 이제 샴푸제 골랐고 토닉 했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발랐고 드라이로 말렸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왁스 스타일링 해야겠죠. 근데 마무리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컬링 에센스도 있고요. 뭐 샤인 스프레이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프레이도 종류도 많은데 여러분이 또 가연성 그 다음에 뭐 안 좋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스프레이 뿌렸을 때 왜 안 좋은지 그리고 꼭 안 좋은지. 근데 안 좋은데 미용 재료 하는 분들 또 왜 만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마무리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마무리 제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도 좀 기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민의 헤어스쿨이었습니다.